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여러분,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취업 정보를 모으고 어떻게 수집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가보시죠. 네, 여러분 열심히 좀 달리고 계신가요? 네, 어느새 이제 3월도 이제 4월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요 시즌이 됐습니다. 약간 지칠 수 있는 타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한 두 달 정도만 더 힘내시면은 이제 더 쓰고 싶어도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 올바른 취업 정보, 왜냐하면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지금 타이밍이. 자, 그 시간적인 세이브를 좀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좀 좋게 여과시켜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오늘 그렇게 강의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어제 이런 뉴스를 좀 봤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의 자기소개서, 즉 5년 전에는 평균적으로 7분 정도의 자기소개서를 검토를 했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는 좀 갭이 좀 있죠. 이 평균이라는 말이 좀 있어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놨기 때문에 7분이라는 게 조금 신뢰도는 떨어지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이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했더니 평균적으로 10분을 본다고 하죠. 평균 늘어난 시간이 한 2분 30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만큼 최근의 이슈인 블라인드, 직무중심 채용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스펙들을 좀 덜 보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자소서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기소개서의 점수는 낮아지지만 이 정량적인,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자기소개서가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공에 따라서 혹은 직무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좀 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또 보고 계시고 이 불특정 다수인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인 방향은 딱 하나가 될 수 있죠. 자기소개서는 어느 정도 열심히 좀 써주셔야 된다. 왜? 시간도 늘었고요. 또 그 안에서 직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이 자기소개서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보세요. 면접 가면 뭘 갖고 질문하죠? 전 보면서 질문하나요? 아니죠. 이 자기소개서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 경험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또 취합을 할 텐데요. 그런 방향들 그리고 또 어디서 정보를 좀 얻어야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조금 빨리 좀 좋은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선별하는 방법들도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였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실은 이제 오늘은 이 주제를 안 하려고 했던 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죠? 자,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TV라든지 혹은 네이버 TV 이런 요즘에 그 온라인 동영상 매체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지난주에 저랑 같이 3일 동안 컨설팅을 진행했던 이 친구가 이제 저는 끝나고 나면 이제 후속 작업으로 계속 이제 도와주긴 하거든요. 메일로 이제 카카오톡 요즘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그 선생님과 한 3일 동안 열심히 썼던 것들을 친구들에게 좀 보여줬습니다. 친구들에게 보여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 이렇게 쓰면은 안 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3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그죠? 9시간을 투자하고 또 이제 그 친구는 또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썼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보고 유튜브에서 봤던 것들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진짜 멘붕에 온 거예요. 멘탈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에 멘탈이 털린다고 하죠. 털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선생님 믿고 우선은 다시 연락드려서 자기소개서를 보내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친구하고 얘기를 했던 게 물어봤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해당하는 회사에 합격을 한 친구들인지 아니면 또 그 유튜버가 얘기하는 게 정말 정답인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둘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같이 이제 취업 준비생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같이 이제 그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니었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많고 많은 특히 온라인에서 올라오는 동영상들 분명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주제를 가져왔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계속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지난주부터인데 저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동안 이제 유튜브가 많이 막 이슈가 됐다라고 해서 그럴 수 있죠. 저 나름대로 좀 바쁘니까 거기에 또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런 이제 사건 이유가 있은 이후로부터는 제가 다 전체적으로 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정말 이분 뭐 특정 분들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콘텐츠에 그리고 내용도 그리고 분명히 준비 시간을 오래 해서 만드신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반대로 이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좀 오해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정답이 아니고 그분들도 정답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취업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 첫 번째 피해야 될 첫 번째 분들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다가 이분들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무조건 취업은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은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혹시 그런 멘트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 말하는 손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골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자극적인 소재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취업 준비에서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슈가 되면은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그런 질문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 특히 면접 상황에서의 질문들이 이렇게 되게 많더라고요.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이고 정말 극소수의 작은 사례인데 그게 마치 일반화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단적인 예로였는데 그렇게 조금 자극적인 소재라든지 뭐 띵띵띵 하면 무조건 광탈 뭐 이런 식으로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 제목이 무조건 탈락이다,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재라든지 그런 멘트들이라든지 단정 짓거나 혹은 내 말이 다 맞다라고 하시면서 그 어떤 그런 뉘앙스를 너무 많이 풍기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취업의 자소서에 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썼던 그 자기소개서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중에서도 예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CJ를 쓰는데 CJ 조직 문화가 이렇고 거기에 따른 직무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이러한 그 자기소개서의 소재들은 이러한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앞에 어떤 전제 조건을 충분히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이 극단적으로 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까지 썼던 건 다 광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취업 준비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한다면 꼭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도 그렇지만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급박한 되게 긴장되고 힘든 상황이고 어떻게 좀 누가 막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나만 따라와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야 이건 정답이 아니야.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막 갈 길을 못 잡았을 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만큼 좋은 분들은 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가 또 고민이 될 거예요. 취업 정보 얻는데 뭐 온라인 매체도 있긴 하겠지만 이 오프라인 밖에서의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정말 많죠. 이제 이번 학원과도 있고요. 이제 학교에서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다 보면은 나랑 또 안 맞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겠고요. 정말 이분이 믿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지, 즉 여러분들의 그 긴박한 심정을 좀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좀 골라야 되는 방법들이 또 있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누구를 정말 제가 뭐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물론 이 안에는 또 저도 속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만나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는 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그 이외적으로 업무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요?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전에 회사 생활할 때 진짜 내가 내 업무의 시간은 뭐 만약에 5시, 6시까지가 퇴근이다. 그러면은 한 5시 정도가 돼야 진짜 내가 내 일을 그때부터 하게 됐던 것들이 정말 매일이 그렇게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컨설턴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밤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컨설팅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다양한 일들을 하세요.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또 다루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을 좀 만나게 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 정보를 조금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찾으면 되긴 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생님들이 들어주시는 사례를 좀 들어보시면 돼요. 이 사례가 다른 학생들이나 혹은 이제 주변에 다른 뭐 너무 이전 게 아닌 최근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막 한 5년, 막 한 7년,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고리타분한 그 조선시대 뭐 얘기하는 듯이 그렇게 이런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아, 이분하고는 조금 이제 정보가 조금 교류가 좀 안 되고 있구나. 물론 이제 그분의 탓은 아니긴 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또 만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나 이제 이런 쪽에서 일을 할 때는 행정적인 업무, 기획적인 업무나 뭐 결과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함께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그 컨설팅을 할 때는 조금 더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제 사례일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의 직접적인 어떤 컨설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서 더 이제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단정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꼭 좀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뭐 어떤 방향적인 부분을 맞춰주면 좋긴 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취업에서의 딱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그 안에서 조금씩 맞춰가면서 다양한 조금 더 노트를 좁히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딱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점쟁이 찾아가시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제 컨설팅을 또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론 이제 다 잘하시는 부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 불특정 다수를 좀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라든지 메시지의 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료를 좀 수집해서 이 친구가 이번에 여기에 지원하는데 거기에 좀 맞춰서 정보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잘 해주시는 부분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두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뭐 컨설팅도 잘할 것이다. 그리고 컨설팅을 잘하는 분이 강의를 잘할 것이다. 물론 이제 이걸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 중간 접점에서 분명히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컨설팅이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루트로 좀 접해 주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느낌적으로 좀 알아야겠죠. 네.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컨설턴트를 그렇게 다 만나거나 혹은 취업에 코치님들을 다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좀 맞춰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정말 나는 자극이 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막 그 좀 약간 때리는 거 빼고는 막 뭐라고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 막 하면서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또 계시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좀 많이 지쳐 있어요. 많이 지쳐 있다 보니까 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되게 많이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멘트 하나가 되게 훅훅 꽂히는 분들이 계세요. 자, 내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분명히 한 요 세 가지 유형 중에는 해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좀 보시고 또 한 가지 선생님 저는 이걸 좀 알고 가시는 거죠. 누군가를 만날 때 컨설턴트를 만날 때 선생님 저는 좀 세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 빨리 해야 되고
뭔가를 조금 진도가 나가려면 저는 외부의 자극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먼저 요청 사항을 얘기하시거나 혹은 선생님 저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좀 이걸 좀 어떤 방향적인 부분부터 좀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자극적인 멘트나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멘트들을 여러분들이 혹은 그런 요청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미리 얘기해 주면 맞춰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번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한번 맞춰봐라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질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먼저 요청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그룹 상황에서의 코칭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다양하게 활용을 하셔도 돼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자기소개서를 써서 10시에는 이 선생님, 11시에는 이 선생님, 이제 학교 케이스가 되겠죠. 뭐 1시에는 이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피드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벌써 3시간을 이 친구는 투자를 했어요. 그 시간에 1시간 컨설팅 받고 2시간은 그거를 좀 다시 수정을 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자기소개서가 됐겠죠. 왜냐하면 자, 지도하는 방법이나 말이나 전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고 나시고 그 다음에 좀 수정을 하셔서 이분한테 다시 가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선생님한테 가셔서 이렇게 피드백 받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무슨 어떤 쇼핑을 하는 것처럼 오전에 이 선생님, 그 다음에 점심때 이 선생님, 저녁에 이 선생님 하나 가지고 다양하게 다 만나본 다음에 보려고 고쳐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때문에 한 번에 한 선생님을 조금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좀 맞는 컨설턴트, 우선은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자주 만나면서 최신 정보를 좀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인지 너무 이전의 사례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단정 지어서 얘기하시는 분, 야 이거 쓰지 마, 이건 정답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단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그 전에 너가 이렇게 쓰는 거는 이 회사의 이러한 것 때문에 조금 안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전제 조건을 다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없이 이건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보러 가시는 거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컨설팅을 또 집중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둘 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떤 분들이 잘하시는지 한번 만나가면서 요거는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반대죠.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선생님, 전 이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유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또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또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왜? 이제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이 아니고 전문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잘 맞춰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 번에는 좀 한 선생님만 가셔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컨설턴트를 선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 3시간, 4시간 만나면은 시간 훅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믿고 요거 맞춰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신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인지 한번 확인하시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시간적인 부분도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이 평이한 경험을 어떻게 좀 차별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많이 써보셔서 알겠지만 어떠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쓴 자기소개서 마음에 드시나요? 분명히 스타 기법도 했고 그 다음에 두 갈식으로 썼는데 이게 평이 너무 평이에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뭘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그 직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꺼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례는 직무에서의 어떤 근거적인 부분이 되긴 하겠지만 좀 더 효과적인 나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이것에 대한 목적이나 동기가 명확한 분들이야말로 어때요?
이 친구는 이런 목적을 했구나라는 것을 뭘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이제 회사 생활에서의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친구구나라고 하는 자발성적인 부분과 또 한 가지가 어떤 사건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즉 뭐냐면 이 사례나 혹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직무에서의 경험, 학교 경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한정적이고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의 의미적인 부분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즉 이 초도 효과도 여기서 발휘되는데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했던 그 경험 안에서 이 경험 안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다. 선생님 또 반대로 물어봐요. 저는 그 아무 생각 없이 교수님이 시켜서 혹은 이제 그때 그냥 끌려가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만약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되죠. 지금 시점에서 역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결과가 어찌 됐든 일단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적인 부분을 반대로 지금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이게 어떤 의미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지금 결과가 그때는 뭐 어렵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한테 이거를 좀 배우게 됐던 계기가 됐어. 뭐 예를 들면 인베디드라는 어떤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지금 와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그때로 처음에 돌아가서 처음 이제 글의 서두에 저는 이런 인베디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더 알아보고자 저는 이 프로젝트나 이건 어떤 팀 활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나 동기적인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 주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사례를 특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의 사례가 정말 특출날 수도 있어요. 특출날 수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런 게 있다라는 것.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그 해외 영어 파트에 좀 있었어요. 해외 영어 파트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어떤 저도 특별한 자격증이 있었던 건 또 아니죠. 예를 들면 정말 관련이 없는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크레이션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쓸 게 이거밖에 없어. 라고 했을 때 이 레크레이션이 주는 의미적인 부분을 강조해 보는 거죠. 뭐 해외 영어 부서에서는 그 딱딱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한 그 소통적인 부분이 좀 많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어떤 저의 신입사원적인 이런 역할도 필요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이 레크레이션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한번 살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특히 제가 이전에 어떤 그 외부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서 실제 이렇게 뭐 어떤 붐을 일으키거나 분위기를 좋게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들어와서도 이 해외 영어 파트 안에서도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이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조금 더 의미적인 부분에서 좀 어필을 했어요. 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스나 커말이에요. 저 커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모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별로 없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적인 부분을 씌워 보이는 거죠. 사무 업무에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공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무 업무는 정형화하거나 이거를 미리미리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말이라든지 어떤 모스 자격증을 미리 좀 취득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활용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런 어떤 문서적인 역할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혹은 경험들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지금의 역순으로 반대순으로 끝났으니까 이 모든 경험들이 끝났으니까 그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씌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가 조금 더 특별하게 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네, 바로 그 삼겹살집이나 이런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예요. 그런 아르바이트를 주구장창 뭐 서비스만 했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빠르게 뭔가를 판단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역할적인 부분을 또 강조할 수도 있겠죠. 이게 또 반대로 들어가면
저는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서 커피숍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손님들에게 서비스할 때 조금 더 센스 있게 봤습니다. 혹은 좀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나중에 미리미리 알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상사나 혹은 동료나 이런 분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장 과정 얘기예요. 자, 이제 성장 과정적인 부분 많이들 없어졌던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동안에 최근에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성장 과정 하면 어디에 나와 있죠? 자기소개서에 맨 위에 항상 나와 있었어요. 맨 위에 첫 줄에 항상 나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또 많이 교육받았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어디 있다고 얘기했죠? 네, 맞아요. 바로 첫 줄이에요. 첫 줄이 나와 있는데 그 성장 과정이 그동안은 많이 또한 이제 첫 줄에 나와 있었습니다.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뭐 이게 성장 과정이 좀 세분화되면서 의미가 어떤 얻고자 하는 이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방법으로 좀 바뀌긴 하겠지만 그 성장 과정을 보려고 하는 그 가치관적인 부분은 똑같다라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문양은 조금씩 바뀌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 성장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그 역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 성장 과정은 우리나라에밖에 없죠. 왜죠? 동방예의지국이라든지 유교사상에 의해서 아버님이나 혹은 내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이 친구는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장 과정적인 측면에서 얻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다. 혹은 내 아버님이 누구였습니다. 이 예전 얘기죠. 그랬을 때 그 판단들이 나한테까지 왔던 부분들인데 크게 이제 회사는 변하기를 싫어하죠. 변하기를 싫어해요. 보수적인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보다는 잘 들어와서 오랫동안 어떤 로얄티적인 부분이죠. 충성을 다해서 오래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보고 싶었던 게 그때 우리 한 70년대, 80년대 막 고도 성장했을 때의 성장 과정이 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장 과정이 지금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바로 조금 더 직무와의 연관성 있는 부분을 좀 더 어필해 주시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제가 이제 다음 2부 순서에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요. 조금 더 이제 2부에서 조금 더 기대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컨설턴트를 만나는 방법들, 그리고 내 자기소개서에 어떤 이제 좀 튜닝할 수 있는 방법들, 이 세 가지를 좀 전달드렸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좀 같이 유념을 하셔서 좋은 여러분들의 정보들을 빨리 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